반갑습니다. 4단원 두 번째 소단원인 쓰기란 무엇인가? 소단원 갈래이론 글쓰기의 과정입니다. 글쓰기 과정은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 이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도 되면서 획기적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이 점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계획하기란 무엇일까요? 글쓰기의 목적과 주제, 예상 독자를 고려하면서 글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 쓰는 목적을 구체화시키고 목적 구체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 쓸 것인지 주제를 명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예상 독자를 분석하여 쓰고자 하는 글의 틀을 잡아야 돼요. 예상 독자의 특성, 그러니까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바라는 상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의 기본 생각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의 배경 지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용 생성하기입니다. 글에 들어갈 내용을 준비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의 주제와 관련되는 정보 또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뒷받침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뒷받침 근거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마련해야 돼요. 풍부하게 이것들을 하나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풍부하게 제시해야 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내 생각만 반영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일반화시킨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다 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해야 돼요. 독자가 관심 끊을 만한 것, 그러한 것들을 꼭 생성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용 조직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한 내용을 토대로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해 줄 수 있는데 개요 조직하기와 내용 구조도 만들기.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내용 조직하기는 무엇이냐면요. 정리한 생각을 도식화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표나. 그리고 글의 주제에 어긋나는 내용은 없는지, 글의 내용을 제시하는 순서는 적절한지를 대해서 점검합니다. 순서 점검 같은 것들이요. 내용 구조도 만들기는 무엇이냐면 생성한 내용을 관련 있는 것끼리 묶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고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묶고 이런 것들이요.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이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서 더해서 어떤 것들을 더해서 내용 상하 관계들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초고 쓰기 단계는요. 개요를 바탕으로 이 내용 생성하기랑 내용 조직하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쭉 표현해 보는 거예요. 뭐 구두장문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들려줄 수도 있고 쭉 한번 안 쓰고 써보는 것도 있고 안 끊고 써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쳐쓰기는 쓴 글을 읽어보면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쓰였는지 점검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글의 목적과 예상 독자의 요구에 비추어 글의 적절성을 평가해 보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고쳐 쓰는 겁니다. 이게 몇 가지 수준이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단어 수준이 있고요. 문장 수준이 있으며 문단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 전체적으로
이러한 단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적절성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단어 수준에는 뭘 할까요? 그래요. 사용된 단어가 적절한지를 보는 거고, 문장에서는 어법이나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에 이상한 게 없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고, 문단에선 어때요? 한 문단에 하나의 중심 내용을 잘 잡고 있는지, 뒷받침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 보는 거고, 글은 전체적으로 주제가 명료하게 드러났는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지식 수준과 요구, 독자의 관심은 잘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고쳐 쓴 글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 글쓰기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글을 쓰고, 이게 이렇게 일정한 순서만이 아니라 획기적으로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래서 글을 하나를 만들고 나면 그 글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려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글을 잘 썼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 평가 기준들이 뭐가 있냐면, 단어 수준에서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단어는 없는가를 판단해 봐야 돼요. 의미가 명료한가를 보는 거죠. 명료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단어들, 필요하지 않는 단어들, 군더더기 있는 말들이 없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또. 그리고 문장 수준은 어떨까요? 어법에 맞게 썼는지, 의미가 모호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봐요. 세 번째로 문단 수준에선 고쳐 쓴 글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래요. 문단의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났는지, 뒷받침 문장이 중심 문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의 뒷받침 내용 문장이 다른 불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호응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보는 거고, 문단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이러한 것들이 접속사 등을 통해서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글 수준은 어떨까요? 세 가지를 판단 기준을 볼 수 있는데요. 목적에 맞게 썼는지를 판단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주제에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주제랑 잘 맞는지를 합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의 관심사나 독자 수준을 고려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쳐 쓴 글을 평가해 봐야 합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을 이 시간에 배워봤는데요. 수업 시간엔 이 내용을 적용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